안녕하세요, 에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12월 11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비트코인 차트 보고요. 도미넌스 차트, 그리고 리플 차트, 이제 알트코인들 차트를 이제 위치 확인을 한 번씩 쭉 해보고, 그리고 Q&A와 기사 이제 같이 올려주신 거 같이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로 들어가서 현재 7,238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어제 새벽에 조금 이제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고, 지금 이제 차트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그려진 이 추세선, 이 추세선을 지금 이제 돌파했다가 위로 돌파했다가 지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추세선 따라서 흘러내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심을 깨고 현재 이제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 차트 모습을 보면 이제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던 모습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리플 원화 차트, 뭐 리플 달러 차트 이 모습 비슷하게 진행이 됐어요. 좀 확대해서 보시면 지금 이제 1시간 봉으로 잠깐 볼게요. 1시간 봉으로 보시면 지금 이제 이 위치의 모습, 이렇게 약간 데칼코마니 형태로 대칭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이제 이 모습이 리플 차트에서 진행됐던 이제 모습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리플 차트, 잠깐만요. 리플 차트 이렇게 이제 일봉에서 뭐 네시간봉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약간 데칼코만 형태로 진행됐다가 저점 깨고 내려와서 여기서 다시 지금 이렇게 박스 형태, 저점 높이면서 이제 올라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모습과 지금 이제 비트코인 현재 아까 이제 봤던 이 모습과요 좀 이제 비슷하게 이제 볼 수도 있고, 다시 이제 네시간봉으로 돌아가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어제 이야기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일단 프랙탈 이론으로 봤을 때 2017년도 말 고점 찍고 올해 3월달, 4월달 바닥에서 이제 횡보했던 그 구간, 그리고 올해 6월 27일 고점 찍고 9월달, 10월달 이렇게 이제 횡보했던 이 구간, 현재 이 구간이 같은 패턴으로, 물론 완전히 뭐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거의 비슷한 형태로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지금 이 위치에서 그럼 이제 어떻게 이제 움직일지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9월달, 10월달 이때 차트 모습을 보시면요, 이렇게 추세선, 고점 연결한 추세선 따라서 흘러내리다가 반등 주고, 이 반등 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 모양도 지금 이제 이 모습과 또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대칭 형태로, 데칼코만 형태로 여기 이 모습도, 그 이후에 이제 여기서는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아래로 저점 깨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이 내려온 자리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 하락쇠경 하단 추세까지 깊게 눌러주고, 그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다가 이렇게 올라왔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비트맥스 이제 이때 롱 청산, 쇼 청산인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 여기서 만약에 롱 물량이 많다, 개인들이 롱 쪽으로 많이 몰린다라고 하면 이 추세선 따라서 흘러내리다가 이와 같이 깊게 한번 눌러주는 형태로 진행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뭐 롱 물량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뭐 숏 물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저점 꾸준히 높이면서, 그러니까 올해 이제 3월달 일봉 차트에서 보시면 올해 3월달 그림처럼 이와 같이 저점 꾸준히 높이면서 올라와 주면서 오히려 숏을 계속 때리게 만들다가, 여기서 숏 누적량이 좀 늘어났을 때 오히려 이렇게 돌파시키면서 슈팅 만들어주는 이와 같은 형태로도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지금 이제 이 일봉에서 이제 일봉 본 김에 이 보라색 돌아나가는 이제 360일 이평선을 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지난 저점이 6,467달러인데 이 라인까지 깨기는 이제 쉽지 않아 보여요. 이 지금 보시면 이 추세선, 그리고 아까 4시간 봉에서 봤던,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제 하락세기 형태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그 하락세기 형태의 그 깊이가 지금 이제 이때처럼 이렇게 각도가 가파르게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난 이 저점 6,500달러는 훼손하기 이제 쉽지 않아 보이고, 그 전에 일단 이 추세선 따라서 다시 반등 나오고 상승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비트코인 차트가 이제 이렇게 뭐 이와 같은 형태든, 뭐 아까 이제 올해 3월달, 4월달 일봉에서 봤던 그와 같은 형태로 진행되든, 어찌됐든 이제 이 추세선, 지금 이제 이 추세선이죠. 이 추세선 안에서 크게 이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그 일봉에서 아까 360일 이평선, 보라색 360일 이평선 돌아나가는 그 위치에서는 아래 꼬리를 닿을지언정
이제 봉마감은 일봉 봉마감은 그 360일 이평선 위에서 봉마감을 해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는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 차트 움직임과 결국 이제 리플 움직임과 같이 연동돼서 이제 움직이게 될 건데, 리플 움직임이 이제 이번 주, 제가 이제 차트에다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겠지만 12월 15일 이전에 리플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 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 이제 12월 15일이면 이번 주 주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말 전에 리플이 움직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비트코인도 같이 저는 연동돼서 움직일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2017년도 3월 달 보시면 그때 이제 리플이 먼저 저점 찍고 올라와서 장기평선 위에 안착하고 상승 시작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다시 저점 확인하고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제 같이 움직일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비트코인 차트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그럼 도미넌스 차트를 보겠습니다. 도미넌스는 이제 간지규현님이 비트 도미넌스 차트가 지금 보시면 이제 하락세기에서 잠깐만요. 비트 도미넌스 차트 보시면 이 크게 이제 하락세기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 이제 지금 차트를 지웠는데 이렇게 하락세기로 볼 수 있다. 이때부터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하락세기를 여기서 돌파를 해주고 지금 이제 눌러주고 다시 상승으로 진행되는 거 아니냐. 하락세기 돌파 이후에 다시 도미넌스는 상승 진행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견을 간지교환님이 주셨는데, 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이 먼저 치고 나가는 쪽으로,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이제 비중을 좀 실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 알트 도미넌스 차트와 비교해서 봤을 때, 그 알트 도미넌스 차트가 제가 지난번에 이제 오늘 열지 않았는데, 알트 도미넌스 차트 움직임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알트 도미넌스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저점 높인 상태에서 크게 이제 급반등해주는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빠지기보다는 그러니까 알트 도미넌스가 빠지기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위치.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비트 도미넌스는 하락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지금 그 잠깐만요. 내시현봉에서 이제 보시면 일단 또 추세를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고점 연결하는 추세 돌파하고 눌러주는 것처럼 이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승으로 이제 진행되는 확률이 높게 이제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도 이렇게 상승 채널 아래를 깨고 내려오고 고점을 이렇게 낮추면서 이렇게 원형 하락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에서 지금 100일 이평선 보시면 이 검정색 100일 이평선이 이렇게 이제 꺾여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100일 이평선 저항 맞으면서 오히려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도미넌트 차트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이제 드리고, 다음으로 그러면 리플 차트 이제 보겠습니다. 리플 차트는 일단 원화 차트를 가지고 이제 비트코인 차트와 같이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제 이제 박빌부님이 또 이제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박빌부님이 리플 차트 의견 주신 부분이 뭐냐면, 리플 지금 원화 차트에서 추세선을 이렇게 이제 그렸습니다. 이렇게 삼각수렴을 이렇게 이제 그렸어요. 일단 박빌부님이 먼저 이야기해 주신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보는 방향으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어찌 됐든 방향성은 이제 조만간에 제가 지금 체크한 여기 수직선으로 체크한 12월 한 15일 안쪽으로 방향성이 이제 나타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일단 박빌부님이 지금 이제 비트코인 차트 이때 저는 이제 이때 이 2월달 초와 이 리플 지금 위치가 비슷해 보인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박빌부님이 어제 의견 주셨던 부분이 뭐였냐면, 비트코인 이 3월달, 2월달, 3월달 이 바닥에서 움직임과 지금 이제 리플 움직임이 비슷해 보인다.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고, 물론 뭐 동일하게 똑같이 움직이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패턴 자체가 이제 비슷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바닥 한번 찍고 여기 쌍바닥 찍어주고 올라온 다음에 한번 이렇게 지금 비트코인 차트 보시면 여기 잠깐만요. 여기를 좀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한번 이 추세선 삼각수렴에서 눌러줍니다. 눌러주고 저점 이제 높이면서 올라와 주고요. 이때 이제 15일 이동평균선 잠깐 깨고 50일 이평선 이탈 안 하고 이제 올라왔죠. 이제 이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삼각수렴 돌파 이후에 눌러주고 상승하는 이 모습. 그리고 이 첫 번째 바닥 찍었던 이 위치가 12월 14일이고요.
이 쌍바닥 찍었던 이 자리가 이 자리 중심이 2월 3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20일 정도, 이때가 20일 정도, 한 달, 20일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한 달 한 달 20일 정도, 12월 14일, 1월 14일, 2월 3일이니까 한 두 달에서 한 10일 정도 빠지는 한 달 20일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이 기간, 눌러줬던 이 기간까지는 한 달, 2월 3일에서 3월 4일이고요. 그 다음에 3월 4일에서 다시 이제 이 저항 라인, 원화로 470만원 돌파했던 이 4월 2일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그냥 대략 두 달, 이제 한 달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하면, 이걸 이제 리플 차트로 이제 비교해서 체크를 해보면, 이 저점 찍었던 11월 25일하고 이 쌍바닥의 중심, 이 자리가 이제 12월 5일이고요. 그럼 이제 기간으로 하면 10일입니다. 지금 4시간 봉입니다. 10일이고, 지금 이제 12월 5일, 그리고 이제 12월 10일, 이렇게 눌러준 자리, 이제 5일이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5일 정도 안에, 아까 이제 비트코인 차트, 이렇게 같은 비율로 이제 체크를 해봤을 때, 앞으로 그럼 5일 정도의 방향성을 보이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고,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박필부님이 차트 의견 주셨던 부분이고, 추세선을 이렇게 이제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또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점 연결하는 추세선을 그려보면, 꼭지점은 12월 19일이에요. 그래서 이 12월 19일이 되기 전에 방향성을 보일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뭐 끝까지 간다라고 하면 이제 12월 19일까지 가겠지만, 아까 이제 뭐 비트코인 차트와 그리고 비교해서 비율로 봤을 때도 그 전에 이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고, 여기 이제 일목 차트를 추가를 시켜보면, 일목에서 이제 일봉이 이 양운과 음운 교차되는 이 지점이 12월 13일입니다. 12월 13일, 12월 13일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는 그 위치로 보고 있고, 12월 13일 정도 되면 이 삼각수렴 한 3분의 2 약간 넘어간 그런 이제 위치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이 꼭지점까지 가지 않고 방향성을 보여주면서 돌파를 시켜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다 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한 13일부터 15일 이 사이에서 리플 같은 경우는 좀 움직임이 크게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이때 이 저점 찍고, 예전에 2017년도에는 한번 저점을 낮춘 상태에서 이제 올라간 건데, 이번에는 저점을 낮추진 않고 저점을 이와 같이 좀 높인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냥 이 저점 따라서 추세 상승해주고 돌파해서 이제 올라가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봐요. 이렇게 이제 리플 차트를 이제 비트코인 차트와 비교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다음으로 그러면 이제 BTC 마켓을 알트코인들을 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일단 리플 BTC 마켓 먼저 일봉 차트로 이제 보시면, 지금 이제 120일 이평선에 이제 매달려 있어요. 이제 매달려 있고, 120일 이평선 보시면 이 검정색이 이제 120일 이평선인데, 보시는 것처럼 거의 뭐 이제 수평이 됐습니다. 수평이 됐고, 200일 이평선까지 완전히 지금 당겨진, 그러니까 360일 이평선 제외하고 장기 이평선까지 완전히 다 내려온, 지난번 고점이었던 3,400사토시까지 이 장기 이평선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이때 이제 360일 이평선 제외한다라고 하면 2017년도 3월달 이때 이평선들 모습과 이 120일 이평선 그 위치 조건이 거의 이제 완성이 됐다. 보시면 약간 다르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뭐냐면 지금 그 BTC 마켓에서 저점 찍고 반등을 한번 크게 해주고, 이번에는 이렇게 이제 오히려 흘러내렸어요. 이때는 계속 추세적으로 BTC 마켓 계속 흘러내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반등해주면서 바로 쭉 올라와 줬는데, 그러니까 2017년도 3월달하고 지금하고, 물론 이제 이평선 모양은 거의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 놨지만 그 전에 이제 리플의 움직임은 달랐다. 이번에는 먼저 이렇게 추세를 먼저 돌파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120일 이평선 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리플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더 이제 질렸다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알트코인들, 대형 알트코인들 위치가 다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뭐 계속해서 이제 120일 이평선 그 위아래 거의 120일 이평선 근처에 계속 이제 놀고 있고, 뭐 주봉으로 보면
20주 이평선 안착한 상태에서 그냥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빨간색 20주 이평선에 이렇게 그냥 안착해서 아래 꼬리 살짝씩 뭐 중간중간에 이탈 시켜주긴 하는데, 결국에 이제 20주 이평선 안착해서 계속해서 20주 이평선이 내려와서 이제 돌기 전까지 지금 이제 기다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대형 알트코인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 캐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2017년도 초와 지금 패턴과 저는 이제 동일하다라고 보는데, 물론 모양이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거의 뭐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요. 이렇게 저점 찍고 반등해주고 121 이평 저항 맞고 한번 눌러주고, 2017년도 초에요. 그 다음에 121 이평선 돌파시키고 깊게 한번 눌러준 다음에 이렇게 반등이 바로 세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면 여기 박스, 이 삼각수렴 제가 오늘 그리지 않았는데 잠깐 그려보면 여기 이제 삼각수렴, 이 삼각수렴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각도가 가파르게 이렇게 그리면 지금 이 삼각수렴 이탈했던 이 자리, 잠깐만, 이 자리, 지금 이제 이 박스 안에서 이제 움직이다가 잠깐만, 이 자리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리가 아니라 이 박스예요. 이 박스. 지금 잠깐 지울게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이 박스입니다. 여기 이제 이 박스 안에서 움직이다가 이 박스를 깨고 내렸죠. 그러니까 이 삼각수렴에서 이탈시키고 박스 안으로 들어와서 박스에서 굉장히 긴 시간 보내고 박스 깨고 내려온 이후에 저점 찍고 121평 저항 맞고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121평선 돌파해서 올라와서 박스 하단부 넘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눌러준 다음에 이제 돌파하는 이런 움직임인데, 지금도 동일한데 결국에 이 0.024, 이 박스 하단부인 0.024를 지금 이제 못 넘고 있는 건데요. 이 눌러주는 모습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는 한번 크게 올라왔다가 깊게 눌러주고 바로 이제 급반등하는 이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올라가는 것도 지지부진하게 올라가고요, 또 내려오는 것도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121 이평선 흐름을 보시면 이때는 약간 이렇게 이 둥근 형태가 좀 각도를 가파르게 이렇게 돌아나가는 움직임인데,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완만하게 돌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리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기간 자체가 이렇게 좀 딜레이 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알트코인 투자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지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결국에 이제 모습은 전 동일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 박스 하단부만 이와 같이 돌파해서 넘어가 주게 되면 그때는 이제 큰 이더리움도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캐시 볼게요. 비트코인 캐시도 뭐 동일한데, 지금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2017년도 초에 비트코인 캐시가 이제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비교하고 있는 위치가 올해 이제 3월달 이 위치로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지금 이 박스 움직임 보이다가 121 이평선 내려와서 121 이평선 안착한 다음에 이 박스 상단 돌파해서 넘어가서 크게 상승해주는 이런 움직임으로 됐는데, 근데 이제 이때 그 추세적으로 상승하지 못했던 이유는 보시면 이 고점 연결하는 2017년도 고점부터 쭉 추세적으로 연결하는 이 고점을 이때 돌파를 못했어요. 올해 이제 3월달에 돌파를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넘게 되면 이번에 이 박스를 넘게 되면 이 박스 상단부를 넘는과 동시에 그 다음에 이 추세선 2017년도부터 흘러내려왔던 이 추세선을 돌파하는 그런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오게 되면 이때랑은 이제 다른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어요. 비트코인 캐시도.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도 이 0.033, 0.0326 이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링크 볼게요. 지금 이제 대형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위치가 121 이평선 위에, 그러니까 20주 이평선 위에 안착해서 계속해서 대기하고 있는, 옆으로 그냥 계속 흐르면서 장기 이평선 끌어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고, 대신 이제 중형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모양이 약간 다르긴 한데, 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이제 크게 올라와 줬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링크 이렇게 하락 채널 그리고요, 이 하락 채널 이 121평선 지지 받는다라고 하면 이때와 같이 이 121평선 지지 받고 반등해주는 일단 이 하락 채널 돌파하는 이제 모습을 체크해보자, 지켜보자 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121평선 지지 받고
보시는 것처럼 이 하락 채널을 돌파해서 돌파해준 이후에 바로 이제 또 슈팅 나와서 50일 이평선까지 돌파시켜주고 이제 안착해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위치라고 하면 이제 어디로 볼 수 있느냐? 여기로 이제 보고 있어요. 여기. 그래서 지금 이제 이 50일선 위에서 대기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때 121선 지지받고 21선에서 대기를 해주다가 51선이 120일 골든 크로스 만들어주면서 100일 이평선 죄송합니다. 100일 이평선 골든 크로스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크게 상승해주는 움직임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그럼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다시 좀 이제 시간을 보내고 지금 이제 20일이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20일과 50일이 정배열되어 있었는데 지금 20일이 꺾여서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20일 이평선이 다시 이제 돌아서 이 50일 이평선 이제 시간을 좀 보내고 추가적으로 상승해주는 그런 움직임으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중형 알트코인, 그러니까 12에서 한 22 사이에 있는 그런 이제 중형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몇 가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장기 이평선은 먼저 이렇게 정배열이 완전히 만들어졌고 장기 이평선 돌파한 이후에 보시면 이 50일 이평선까지 한번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재차 반등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100일 이평선까지 눌러주고 다시 상승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티에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티에리온 같은 경우도 보시면 먼저 이렇게 장기 이평선 한 번에 돌파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50일 이평선까지 눌러주고 다시 한번 반등해주고 다시 한번 눌러준 다음에 지금 재차 내려와서 지금 현재 이제 100일 이평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제 하락세기 형태로 이제 볼 수 있어요. 4시간봉에서 좀 보면 이렇게 지금 하락세기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 자리에 지금 이제 100일 이평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까 이제 링크 차트랑 같이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추세적으로 더 깨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옆으로 그냥 이렇게 링크처럼 횡보하다가 이 하락세기 이 상단 추세선을 돌파한다 라고 하면 그 돌파되는 거 이제 확인될 때는 아까 이제 링크처럼 다시 한번 이제 상승해주는 그런 움직임으로 TLN도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테조스 차트 볼게요. 테조스도 지금 장기평선 다 돌파시켰죠. 이 보시면 장기평선을 이제 20일 이평선과 50일 이평선이 지금 이제 360일 이평선까지 다 돌파를 시켰습니다. 돌파를 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지금 테조스 차트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아까 이제 링크 차트랑 그 티에리온 차트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한 다음에 이 20일과 이제 50일이 이격이 이제 좀 벌어지고 120일이 이 360일 이평선까지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뭐 50일 이평선 그리고 이 120 올라오고 있는 이제 120일 이평선까지 한번 눌러주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재차 상승해주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차트 알트코인들, 중형 알트코인들까지 설명을 드렸고 지금 저는 시장을 제가 좋게 계속 보고 있는 이유가 지금 이제 대형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도미넌스 차트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형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120일, 20주선 안착해 놓고 계속해서 그냥 대기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지만 이렇게 중형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정배열 만들어주고 있고 장기평선을요 정배열 만들어주고 있고 긍정적인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알트코인들이 이제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순차적으로 순환매 돌면서 나머지 대형 알트코인들도 타이밍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도미넌스가 무너지면서 같이 움직여 줄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알트코인 드리고 그럼 이제 Q&A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리플 만세님이 써주셨는데 본격 암호화폐 시대가 오나요? 이렇게 이제 올려주셨고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기사를 많이 어제 보셨을 거예요. 기사는 뭐냐면 한은도 암호화폐 만드나 전문가를 전격 채용한다 라는 이제 기사고 밑에 이제 소 제목을 보면 한국은행에서 이제 CBDC를 만드나 관련 전문가를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올해 초에는 필요성 적다라고 했는데 1년 만에 흐름이 전환됐다. 그리고 이제 미 연준도 전문가를 채용하고 프랑스은행도 개발에 박차를 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준에서도 마찬가지로 연준 이제 파월 의장이 CBDC 생각 없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고요. 우리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CBDC 발행 뭐 검토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지금 이제 인원을 뽑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 이제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한국은행 기사 중에요. 이런 게 있었어요. 이주열 한은 총재 리디노미네이션 추진 계획 없다. 논란 자체가 뭐 경제에 도움 안 돼. 이렇게 이제 올해 5월 20일에 나왔던 이제 기사인데, 방송에서도 몇 번 이제 이 리디노미네이션 관련된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화폐 단위 자체를 바꾼다라는 건데, 지금 아까 방금 전에 봤던 기사처럼 저는 이제 이 부분도 동일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뭐냐면 한은에서 아까 이제 암호화폐 뭐 계획 없다, CBDC 검토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암호화폐 관련 그 인력을 뽑고 있는 것처럼, 저는 이 화폐 개혁 리디노미네이션도 지금 이제 추진 계획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진행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화폐 개혁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이유가,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이런 관련된 이 기사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내년부터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잔돈 계좌 적립 서비스를 추진한다. 그래서 동전 없는 사회를 내년부터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편의점이라든가 물건을 구매하고 동전을 받을 때 동전을 이렇게 카드에 충전을 하거나 아니면 핸드폰 모바일에 앱을 깔고 그 앱에다가 나머지 거스름돈을 이제 받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하면서 동전을 없애는 거죠. 동전을 없앤다. 결국에 동전 없애게 되면 저는 제 생각에는 그 뒤에 있는 공 3개를 지워서 지난번에 1000원을 뭐 1환으로 바꾸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화폐 개혁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이제 아까 어제자 기사 이 암호화폐 만드는 이 CBDC의 발행과 같이 맞물려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화폐 개혁을 하게 되면 기존에 발행됐던 화폐를 다 바꿔야 되고, 그럼 비용도 이제 천문학적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렇게 CBDC 디지털 화폐를 만들게 되면 이런 비용도 확실하게 이제 절감이 되는 거죠. 비용도 절감되면서 화폐 단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쉽게 바꿀 수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거부감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 전에 거부감 줄이는 그 과정으로서 이 잔돈을 없애는, 그래서 이제 이 잔돈 뭐 100원 단위의 잔돈을 없애게 되면 결국에 나중에 우리가 뭐 200원, 300원 이런 단위를 사용 안 하게 되고요. 사용 안 하게 되면 뭐 1점 몇 환 뭐 이런 식으로 1.3환, 1.2환 이런 식으로 만약에 사용을 하다가 뭐 1,300원을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다가 자연스럽게 그 소수점 자리를 없애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화폐 개혁을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는 지금 과정에 있는데, 그걸 이제 대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이제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쉬쉬하면서 아예 뭐 생각 안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그 말을 다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실제 이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암호화폐 투자하고 있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화폐 개혁을 하게 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 다 그 부분에서는 준비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기본 기능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워렌 버핏이 현금 149조 보유하고 있고 역대 최고 현금 보유인 이유는 상승하는 주식을 계속 팔아서 그렇다고 한다네요. 현금 보유 금액이 2배가 넘는 양의 주식을 들고 있다고 합니다. H채널님이 이전에도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투자 방식인데요. 비트코인도 상승하고 자기 목표가가 되면 일정 부분 현금화를 해야 한다는 것처럼 워렌 버핏도 주식이 오르면 기계적으로 일정량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 보유량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워렌 버핏 현금 보유량이 역대 최대인 이유는 아래 공포 때문이 아니라 상승하고 있는 주식을 기계적으로 매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써주셨는데요. 일단 이거는 생각하기에 따라 저는 이제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기본 기능님처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당연히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은 더 갈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주식시장 더 갈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나는 주식 투자를 더 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근데 만약에 워렌 버핏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뭐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식을 매도하면서 내가 주식을 매도하고 있는 이유가 만약에 어떤 경기 침체 상황, 경제 위기 상황을 예상해서 주식을 매도한다라고 하면 자신이 매도하는 주식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제가 워렌 버핏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냥 기계적으로 비중 줄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오히려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코스피 같은 경우 보시면 제가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데, 코스피 제가 이제 자료를 못 찾아서 그냥 이렇게 코스피 외국인 지분율로 검색을 해서 하나 이제 그림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보시면 우리나라 이제 2004년도부터 2008년도에 이렇게 코스피가 올라갈 때 이 검정색 외국인 비중은 45%에서 거의 30%까지, 서프라임 오기 직전까지 이 15%, 한 3분의 1 정도를 줄였습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어떤 큰 시장에서 내가 포지션을 크게 취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라든가 아니면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 전체 비중을 다 줄이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 이렇게 3분의 1 정도, 이때 45에서 30까지 줄이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코스피가 이제 빠지면서 위기가 왔는데, 이런 것도, 이 정도의 비중 축소도 저는 이제 위험 신호로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판단 기준을 내가 어디에 두느냐. 만약에 워렌 버핏이 나는 주식 다 팔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직도 3분의 2나 워렌 버핏이 주식을 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식 시간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3분의 1 정도 축소했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 비중이 3분의 2라고 하면 그 비중도 적지 않은 비중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왜냐면 금액 자체가, 절대 금액 자체가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거의 뭐 149조 이렇게 해당하기 때문에 그 금액 자체도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요, CJL 같은데, CJL 0806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각하는군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서 주식시장을 부양할 거니까 앞으로 더 오르거나 적어도 폭락은 없을 거라는 것.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힌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생각대로 흘러갈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 고점이라고 보고 주식시장에서 점점 멀어지는 게 현명한 투자자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주셨고, 이규현님이 뭐 애기 엄마가 주식 살 때 빠져라에 해당되는 건가요? 이렇게 써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방금 전에 봤던 기본 기능님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CJL 0806님처럼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은 동일하지만 그 동일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는 이렇게 이제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트럼프 재선 전까지는 그러니까 재선 선거철 끝나기 전까지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전에 큰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 차이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주식시장 보는 관점이 이렇게 이제 다른 것처럼, 그 암호화폐 시장도 누군가는 하락, 또 누군가는 이제 상승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으로 이제 에린 스미스님이 써주신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CBDC는 사기업이 만든 암호화폐를 죽일 것인가, 이렇게 써주셨고, 일단 국가가 법정화폐를 디지털로 자체 운영 절대 불가합니다. 기술력이 딸려서죠. 한국은행도 뒤늦게 암호화폐 인력 구인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고급 인력을 고용해봤자 사설기업 기술력 못 따라갑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중간은 생략을 할게요. 중간 생략하고, 밑에 이제 이 게다가부터 이제 읽어보면, 게다가 지금 경제 위기는 부채와 부의 불균형으로 촉발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디지털 화폐로 전환한다 해도 기존 부채를 해결할 수 없고 부의 불균형을 절대 해결 못합니다. 부채와 부의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오로지 가격 변동성 있는 사기업이 만든 암호화폐들 뿐입니다. 이를 통해 1% 부자들의 움직이지 않는 부를 99%에게 어느 정도 분배할 수 있습니다. 기득권 부자들이 부동산으로 엄청난 부를 모은 반면, 앞으로 대거 쏟아져 나올 신생 부자들은 기존 화폐 붕괴를 통해 가치 상승되는 암호화폐로 부를 얻을 것입니다. 제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각국이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이유는 금융위기 발생 시 뱅크런 때 종이화폐 찍어서 줄 능력과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디지털로 전환해도 자금의 유동성 부족을 해결 못하고 거품만 키우다가 거품 붕괴와 더불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맞고 화폐 가치가 0원으로 가는 걸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써주셨는데, 지금 에린 스미스님 이야기 해주셨던 것처럼, 결국에 지금 이제 정부에서, 국가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는 0원으로 간다는 거죠. 가치가 0원으로 가는 거고, 결국 이제 살아남는 거는 사기업에서 발행한, 우리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와 같은 이런 사기업이 발행한 이런 암호화폐들이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신 것 같고, 저도 이제 이런 수순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가 발행한 화폐 가치가 0원으로 간다.
이 이야기는 국가가 어떻게 보면 그 통제력을 좀 이제 잃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국가가 통제력을 잃는다. 그리고 이게 이제 결국에 그들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의 하나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에린 스미스님이 의견 주신 부분 같이 봤고, 다음으로 록펠러 피터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세계 부양책이 나와야 오를 건데, 이제 정부 부양책 두 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거래소 부양책, 두 번째 세금 매긴다로 법적 인정, 세 번째가 뭘까? 항상 세 개가 나와야 급등합니다. 2017년 폭등 시 정부 억제책 3개 나오고 개폭락했는데 이제 한 개 남았네요. 다음 한 개는 뭘까 궁금합니다. 이렇게 써주었고, 한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금 이제 두 가지 나왔고, 마지막 어떤 게 나왔을 때, 어떤 게 발표됐을 때 이 시장이 급등이 나올지 예상되는 게 있으면 써주시면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그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뭐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표하는 부양책은 아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어차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같이 돌아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SEC에서 XRP 증권 아니다 이런 발표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XRP가 슈팅이 나오면서 같이 시장을 끌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규현님이 내년 5월 전으로 시선을 끄는 상승장 후에 본격적인 상승 한 번 더 오고 애기 엄마가 비트코인을 살 때 빠지면 최고의 시나리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써주는데, 저도 뭐 타이밍 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일본 세금 부과하기 전에 한번 상승장 나오고, 2017년도와 이제 비교해서 본다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2017년도 3월 달부터 5월 달 그 상승장 그 흐름이 이제 지금 나오고, 지금부터 나와서 뭐 내년 1월 달 한 2월 달까지 나와주고, 그 다음에 한번 조정을 거치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해서 내년 하반기쯤에 다시 한번 큰 상승장 나오면서, 그때는 이제 이야기 해주셨던 것처럼 진짜 애기 엄마가 은행이라든가 뭐 증권사 가서 비트코인 ETF 상품을 가입하는 그때가 되면 이제 그때는 진짜 이제 좀 어느 정도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림성님이 써주신 내용 이제 보겠습니다. 저는 H채널을 매일 시청하는 구독자입니다. 혹시 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지 마시라고 글 올립니다. 오늘 유튜브 방송에 브래드 갈링 하우스라는 채널이 브래드의 사진을 올려놓고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리플 1000개 이상을 보내면 보낸 리플에 10배를 나눠준다고 해서 1010개의 리플을 보냈습니다. 역시나 사기였습니다. 그런데 꽤 그럴듯했습니다. 브래드가 나와서 인터뷰 형식으로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것처럼 하고, 추천수와 구독자 수도 꽤 되게 나오고, 받은 리플과 보낸 리플이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즘 스트레스도 심하고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욕심에 눈이 멀어 말도 안 되는 것에 멍청하게 당했네요. H채널 시청하시는 분들은 절대 어떠한 경우에도 암호화폐를 다른 곳에 보내지 마세요. 제가 낚였던 유튜브 주소가 이렇게 일단 신고는 했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래서 올려주신 이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예전에 어떤 분이 제 닉네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사이트 링크를 걸어주시고 이거 절대 여기다 돈 보내면 안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보시면 이 브래드 갈링, 그러니까 사칭을 하는 거죠. 브래드 갈링 하우스처럼 이렇게 프로필 사진도 올리고, 또 이제 구독자 수도 1.5만 명 많고, 또 여기다 이제 뭐 좋아요 이런 것까지 보니까 좋아요도 이제 많으니까 이거 진짠가 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거 제가 봤을 때 돈 주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구독자 수도 내가 돈을 지불하면 늘릴 수 있는, 인위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좋아요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아이디라든가 이런 거를 내가 이제 해킹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좋아요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뭐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것만 보고 이게 진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인터뷰 내용은 전혀 관계없는 예전에 그냥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제 인터뷰했던 그런 걸 올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보면 지난번에 이제 뭐 오바마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동영상을 조작을 해서 그 AI 기술을 이용해서 얼굴하고 이제 목소리까지 변조해가지고 완전히 똑같이 오바마 대통령이 마치 연설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편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그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는데, 뭐 저도 정확하게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만약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진짜 브래드 갈링하우스 얼굴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내가 보내기 전에는 당연히 의심을 해봐야 되고,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리플사에서
어떤 공지, 오피셜로 뭔가 이제 이야기가 나왔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거 확인 절차 없이 그냥 이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내가 여기서 돈을 보낸다. 이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뭐 트랜잭션 돈 주고받고 하는 이런 것까지 보여주고 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믿고 하셨다고 하는데, 일단 그 상승장 오기 전에 특히 이렇게 사기꾼들, 뭐 다단계 코인 다단계 사기든 아니면 이렇게 누군가 유명 인사를 사칭해서 사기를 하는 것이든 사기를 당하게 되면 내가 나중에 진짜 더 배 아픈 건 뭐냐면, 리플이 가격이 올라서 지금이야 이제 가격이 뭐 얼마 안 하니까 좀 뭐 덜 그렇게 고통스럽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만약에 지금 뭐 이 보내는 금액 자체가 내가 투자하고 있는 비중에서 진짜 뭐 1%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하면 뭐 그나마 상관없겠지만, 내 돈을 뭐 전체를 다 보낸다거나 아니면 1000개를 보내고 여기서 다시 10,000개를 돌려받아도 문제라는 거죠. 10,000개 돌려받고 끝내겠냐는 거죠. 여기 보시면 제가 보니까 얘네가 1000개를 돌려 보내면 10,000개를 주고, 뭐 5000개를 하면 뭐 50,000개 플러스 10% 보너스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한대요. 그러면 내가 1000개를 보낸 다음에 10,000개를 돌려받아도 문제라는 겁니다. 10,000개 받아도 10,000개 줬으니까 이제 10,000개 보내면 나 10만 개 받겠네, 거기 플러스 20% 보너스로 받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코인을 이쪽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두 번 얘네가 이거를 준다고 해서 그거에 또 혹해서 나머지 갖고 있는 코인까지 절대 보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밑에 댓글로 누가 이제 써주셨던 것처럼, 아니 그 림동님이 써주셨던 것처럼 절대 어떤 경우에도 암호화폐를 내가 내 다른 뭐 거래소 계정이라든가 이런 데로 보내는 거 제외하고는, 특히 상승장 초입부에서는 절대 이런 꼬임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또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